안녕하세요, 백자TV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준지 토미의 시리즈 새끼손가락. 남자 사형제 가운데 막내였던 난 어릴 때부터 엄청 형들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자랐다. 게다가 난 형들과 달리 키도 작고 용모 또한 형편없어서 어른이 됐을 무렵에는 열등감으로 가득한 인간 혐오증 환자가 돼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왔을 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새로운 엄마라며 아빠에게 소개를 받았다. 나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는 여자. 상당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이름은 토미에라고 했다. 그 여자의 미모를 보고 놀라는 표정의 형들. 틀림없이 여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늙은 사람과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녀가 오고 난 후부터 집안에는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3명의 형들은 그녀가 새엄마가 아닌 여자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어느샌가 아들들을 유혹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어쩌면 그녀의 그런 태도 때문이었는지 몰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명의 아들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남이 당연하다는 듯이 토미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말하자 2명의 동생들은 바로 거부합니다. 그때 나타난 토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토미에는 갑자기 넷째 히로야만 따로 놀고 있다며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히로야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지만 단답형의 히로야. 토미에가 히로야에게 방에서 트럼프 놀이를 하자고 하자 형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으로 가자고 히로야를 꼬시는 토미에. 하지만 히로야는 넘어가지 않고 혼자서 방에서 나갑니다. 그 틈에 토미에한테 히로야 욕을 하는 삼형제. 하지만 토미에는 자신의 눈에는 히로야가 귀엽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왠지 내 맘에 들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내 방을 놓고 했지만 난 무시했다. 나를 놀리고 있는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그런 태도가 그녀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던 모양이었다. 얼마 안 있어 난 질투에 사로잡힌 형들에 의해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다. 누군가 방을 두드리는 소리에 쳐다보니 그곳에는 토미에가 있습니다. 토미에는 히로야를 이곳에 가두어둔 형들이 너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토미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미에가 사랑하는 남자는 히로야뿐. 토미에는 어째서 히로야만 자신의 매력을 못 느끼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답조차 없는 히로야. 그러자 토미에는 화가 났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듯 거기서 잘 살아라는 말만 남기고 떠납니다. 정말 갇힌 이후로 식사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는 매일 밤 형들이 뭔가 다투는 듯한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히로야.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에 가까이 가서 먹을 걸 달라고 외치는데 그러자 누군가 문을 열고 내려옵니다. 그는 장남이었습니다. 히로야에게 나가게 해준다며 올라가면 먹을 것도 잔뜩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대신 부탁이 있다고 말하는 장남. 부탁을 들어준다면 여기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자 히로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자신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위로 올라온 히로야. 그곳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무언가를 가린 것이 보입니다. 놀란 표정의 히로야. 그들은 토미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토미에가 자신들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난 형들로부터 시체 처리를 부탁받게 됐던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차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다. 시체를 묻을 만한 곳은 꽤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금방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이런 걸 신고 어두운 밤길을 달리다니 너무 싫다. 그때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다. 왜 토미의 얼굴이 나와 있는 것일까? 그래, 차가 흔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흘러 점점 인기척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 진짜 하루를 꼬박 날릴 것 같았다. 그런데 시체가 꼭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럴 수가. 아무리 차가 흔들렸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된다는 말인가? 이 여자 정말 죽은 것이 맞는 것일까? 다행히 몸에 큰 무리가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는 산속에서 밤을 지내게 됐다. 그리고 산을 내려온 것은 이틀이 지난 후였다. 허겁지겁 들어간 식당에서 나는 내가 살인죄에다 시체 유기죄까지 덮어쓰고 지명수배돼 있음을 알게 됐다. 형들에게 속은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와서 내가 모든 사실을 밝힌다 해도 형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없애놓았을 것이다. 나는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 산속을 헤매다 동굴을 발견하게 된 나는 지체 없이 그곳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동굴은 너무나 추웠다. 나뭇가지를 찾아 불을 피웠다.
그럼에도 너무나 추웠다. 언제 이런 게 주머니에 들어왔던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4개씩이나 들어있다는 것은 우연치곤 너무나 꺼림칙하였다. 너무나 기분 나쁜 여자였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 4개 손가락을 불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이 동굴도 이젠 꽤 익숙해졌다. 음식은 근처 농가에서 훔쳐서 먹으며 살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경찰도 이곳까지 못 찾아올 거라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형들한테도 도망친 게 제일 좋았다. 그 자식들하고 살았을 때만 생각하면 여기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 부주의 탓에 어느 날 식량을 훔치러 들어간 농가에서 들키게 됐고 유리창을 깨고 도망쳤지만 멀리 도망쳐서 확인해보니 발목이 많이 베어 있었다. 동굴에 들어와 급하게 자기 혼자 상처를 치료하는 히로야. 소독이 부족해서일까? 히로야는 다리가 아파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히로야는 경찰이 맞는지 쳐다보지만 놀랍게도 소리는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동굴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히로야는 다리가 아프지만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동굴 막다른 곳에 도착한 히로야는 사람 모습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히로야의 목소리를 듣고 히로야를 쳐다보는 4개의 시선. 그들은 히로야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감이 오지 않은 히로야는 무서움에 소리를 내지릅니다. 그때 말을 하는 여자. 이건 모두 히로야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다른 친구들은 많이 탔다고 합니다. 특히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누군지 보여주는데 다른 모습들에 비하면 형체가 너무나 기괴합니다. 새끼손가락은 가늘고 작아서 제일 심하게 탔다는 것. 그 모습은 히로야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히로야. 그러나 그런 히로야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들끼리 웃고 떠들며 장난을 칩니다. 그들의 다리는 보이지 않고 걸어다닐 수는 없어 보입니다. 히로야는 뒷걸음치며 도망쳤습니다. 새끼손가락이라니. 히로야가 지난번 불에 던져 넣은 그 여자의 손가락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저들의 목소리는 그 여자의 목소리와 비슷하였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불에 타긴 했지만 그 여자랑 비슷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토미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히로야. 동굴 안에는 힘들어하는 히로야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상처난 발에 세균이 들어온 것인지 상처가 많이 골맞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쳐다보니 손가락들이 히로야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히로야를 보며 고소하다고 말하는 손가락들. 상태가 제일 좋은 손가락은 자신은 훨씬 이뻐졌다며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손가락은 자신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나저나 새끼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불쌍한 새끼손가락. 불에 많이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새끼손가락을 놀립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히로야 눈앞에서 새끼손가락을 괴롭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의 장난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들의 장난을 못 참고 화를 내는 새끼손가락. 그 소리를 듣고 히로야가 손가락들을 말립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히로야. 직접적으로 손가락들을 말리며 새끼손가락을 방어해줍니다. 그러며 다신 새끼손가락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 히로야. 그 모습에 기가 찬다는 듯이 말하는 손가락들. 왕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새끼손가락 이외의 다른 3명은 순식간에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의 소유자로 변해 결국 토미의 모습을 갖춘 후 정상적으로 돌아온 순서대로 각자 동굴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동굴에는 의식이 몽롱한 히로야와 추한 몰골의 새끼손가락만이 남았다. 그때 히로야에게 말을 하는 새끼손가락. 드디어 둘만 남았다고 말하자 3명이 없어지니 좋지 않냐고 말하는 히로야. 자신도 그 기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감동받은 새끼손가락은 히로야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히로야 또한 새끼손가락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새끼손가락에게 마른 감정을 느끼는 히로야. 이대로 언제까지나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웃기 시작하는 새끼손가락.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이런 몰골의 얼굴이 취향이냐며 히로야를 비꼬는 새끼손가락. 이제서야 비로소 놀려먹은 보람이 있는 남자가 되었다며 재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새끼손가락도 급속히 아름다워져 토미의 모습으로 변하자 목숨이 위태로운 히로야를 남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